예. 아, 날씨가 이렇게 차이가 심하죠, 그렇죠? 이제는 뭐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 참. 예, 요럴 때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감기 한번 걸리면은 자기 공부 안 할 때는 금방 낫는데 이상하게 수험생은요 잘 낫질 않아. 왜 그러죠? 수험생들 한번 아프면 오래 가요, 수험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주변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근데 꼭 공부만 하려 그러면 주변에 일이 생겨. 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한 달 정도는 공부를 못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특히 성인이 공부할 때는요, 그러니까 피치 못한 일이 항상 시험 볼 때까지 한 달 정도는 생겨요. 애들이 아프거나 뭐 가족 중에 누가 입원하거나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없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차피 나는 한 달을 공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렇게 실제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 꼭 일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공부만 하면 될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럴 때 그렇게 공부하기 싫더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려니까 몸도 안 따라주고 그렇죠? 예, 기억력도 안 따라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환지 방식인데요. 이 환지 방식은 민법을 좀 잘하면 이해가 쉬워요. 다 민법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민법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개 뭐 1월 달에는 환지 방식을 설명해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 한 요맘때쯤 되면 그래도 좀 알아들 거예요. 이제 5월, 6월 달쯤 되면은 이제 환지 방식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 물권법을 좀 아시면 더 쉽죠. 자, 우리 도시를 개발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용 방식, 토지 건물을 다 수용해요. 보상금 주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한꺼번에 갈아엎고 거기다 도로 뚫고 공공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분양하고 분양받은 건설회사들이 상가 아파트를 짓고 하면은 다 사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한지 방식은요,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줘요. 바꿔준 땅도 환지, 바꿔주는 행위도 환지라 그래요. 환지를 받으면 환지를 받은 사람이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환지 받은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다는데, 그러면 옆집에 아무개도 자기 땅에 이제 건물 짓고 나는 내 땅에 건물 짓고 그러면 이게 도시가 개발이 되나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요,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정해줘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받은 땅 옆에 다른 사람도 받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건물을 체계적으로 짓는 거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짓고 그러면요 본인도 힘들고 도시도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짓게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수용 보상금이 없죠. 그리고 항상 환지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분쟁이 심해 서로 좋은 땅을 크게 큰 땅을 환지 받기를 원하거든요. 자, 이제 환지 계획,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 계획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작성을 합니다. 환지 계획은 계획이라도 수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작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계획은 수립이라는 말 안 쓰고 작성 그럽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 자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환지 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 환지 설계,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명세라는 게 말이 듣고 나면 지번을 말해요. 지번 몇 번지 몇 번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환지 안 해주고 짜투리 땅들이야. 한 평, 두 평.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지번들, 그렇죠? 채비지,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채비지 충당 배웠어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채비지 충당 환지 처분 혹시 배웠습니까? 예. 채비지는요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땅을 채비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요 공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나, 그 지역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조금씩 뜯어내서 팔면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세멘, 모래, 철근,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지, 명세, 그다음에 보류지,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지정하자는 게 보류지예요. 그럼 보류지를 봤더니 보류지 일부를 채비지로 지정하고 또 보류지를 갖고 도로, 공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예. 명세, 지번들 나오겠죠? 예. 입체환지. 자, 입체환지는 종전 토지, 낡은 종전 토지 대신에 새 땅 환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환지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환지 대신에 건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입체 건물로. 아파트 분양권 하나 주는 거지 그냥. 예. 입체 환지를 계획할 때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그다음에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입체 환지로 아파트 100세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기타. 그러면 여기에 환지 계획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환지 처분이라는 말은 안 나와. 환지 처분 안 나와 이런 말. 그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 예정지라는 말이 안 나와. 그다음에 청산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청산금 안 나와요. 예. 청산자는 나오지만 청산금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왜 틀린 지문 쓰냐 그러면요. 환지 계획대로 했을 때 결과가 환지 처분으로 나와. 이 계획대로 했을 때 결과가 환지를 바꿔주는 환지 처분이야. 여러분들 공부 계획대로 했을 때 결과가 합격으로 나와. 그러면 공부 계획 안에는 합격이라는 말을 못 집어넣어요. 왜? 이거는 계획일로 계획에서 포함시킬 내용이 아니거든 결과는요. 그래서 환지 계획대로 했을 때 환지 처분이 결과로 나온다고요. 결과를 계획에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환지 처분 안 나와요. 그다음에 환지 처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청산금이에요.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줬을 때 예, 더 많은 땅을 받은 사람은 청산금을 징수당해. 적게 받은 사람은 청산금을 교부받아. 그래서 환지 처분의 부수에서 나오는 게 청산금. 청산금도 절대 환지 계획에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차 환지 받을 땅을 임시로 사용하는 게 환지 예정지예요. 이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계획이 아니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도 요 환지 계획에 나오지 않는다. 안 나오는 게 요 시험 문제예요. 환지 계획 작성 기준. 우리 낡은 땅이 종전 토지예요. 낡은 땅이 종전 토지. 그다음에 바꿔주는 새 땅이 환지라고요. 그럼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줄 때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환지 기준. 그래서 먼저 위치. 종전 토지하고 똑같은 위치 땅으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비슷한 위치 땅으로 바꿔줘. 지목도 고려해야 돼. 면적도 종전 토지 면적이 넓으면은 새 땅도 넓게. 토지의 비옥도 그렇죠. 그래서 기름진 농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있으니까 새 땅으로 바꿔줄 때 그걸 고려해야 돼. 수리, 물의 이용. 종전 토지가 공업 용수를 끌어쓰기 좋았던 공장 부지다. 바꿔주는 땅도요. 물 이용이 편한 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용 상황. 현재 이용을 상업용 부지로, 상업용지로 쓰고 있다. 바꿔주는 땅도 상업용지로. 그 다음에 환경. 현재 여기가 환경이 좋은 땅이다. 바꿔주는 땅도 환경이 좋은 땅. 요 7가지가 환지 기준이에요.
고려 기준 7가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토질은 환지 기준이 되지만 토양은 기준이 안 돼요. 토양. 종전 토지가 까만색 현무암 토양이었어. 바꿔주는 땅을 회색빛이 감도는 석회암 토양으로 바꿔줘도 괜찮아. 토양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형태. 토지의 형태.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종전 토지가 직사각형이었는데 정사각형 땅 바꿔준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 이것도 기준이 아니야. 왜? 저 7개가 토지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7개를 고려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가 비싼 땅이었으니까 바꿔주는 땅도 비싼 땅, 이거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7개를 고려하면 가격도 다 고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환지 기준이 아니다. 그다음 이제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환지 부지정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이 종전 토지는 갖고 있어요. 낡은 땅은. 근데 저는요 이민 가니까 저 환지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신청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환지를 주지 않고 대신 돈으로 줘. 이게 청산금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민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시행자 먼저 물어봐요. 당신 환지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어요. 저 청산금 주세요. 이렇게 동의를 했을 때는요.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그 토지를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사람 있죠. 아직 계약기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받게 되면요. 그쪽으로 같이 따라가서 그 땅을 계속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민 간다 그러면서 환지 안 받고 청산금 받고 이민 가버리면은요. 그러면 임차권자 등은 따라갈 땅이 없죠. 임차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돼.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제외된 토지의 사용 수익의 정지.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자, 그러면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 환지 안 주는 대신에 청산금 주거든요. 그러면 네가 이제 앞으로 이민 가면 이제 환지 필요 없으니까 너 종전 토지 이제 그만 써라. 돈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시행자가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여기 30일 제가 노란색 해놨잖아요. 이거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시험에는 자주 나왔어. 60일로 나와. 그 이유가 환지 방식에 나오는 날짜는 다 60일이거든. 이거 하나만 30일이야. 예.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날짜가 나올 때 다 60일인데 이것만 30일이다. 그 30일 전에 최소한 이삿짐 쌀 시간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30일. 예. 이제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증환지, 가만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증환지, 가만지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요 환지를 받았는데 땅이 한 2평밖에 안 된다, 3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땅 못 쓰잖아요. 너무 좁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면적의 땅을 과소토지라는 말을 써요. 과소토지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과소토지가 있을 때는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징환지라 그래요. 징환지. 그런데 아주 큰 면적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큰 면적의 땅, 자기가 환지 받을 땅이 엄청나게 커. 근데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은
요 우리가 감한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소토지예요. 이 사람한테는 한 3평 정도를 더 줘야 될 것 같아. 본래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3평을 더 주면 증환지가 돼. 3평을 그냥 더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줘. 그게 청산금이에요. 청산금. 근데 어떤 사람은 100평을 받아야 되는데 97평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저 왜 3평 다 마저 안 줘요?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줘야 될 3평을 과소토지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3평 줬다. 그 대신에 너한테 3평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청산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이게 뭐예요? 징환지,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 이거 뭐냐 그러면 환지 받을 땅이 너무 작아서 징환지도 힘들 정도의 땅은 아예 환지를 안 주고 청산금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을 더 주면은 될 만한 땅은 징환지를 해주고 깃발 하나 꽂을 면적도 안 돼. 깃발 하나 꽂으면 그때는 환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도 있어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이게 뭐예요? 감한지,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 요약집을 갖다 가끔 보면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강의할 때요. 어떤 교수님은 공법 요약집에 단어만 몇 개 쓰고 화살표하고 O하고 X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지문이 화살표 OX로 나와? OX. 그래서 안 그렇잖아요. 시험 지문은 문장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오는 그 모범적인 법조문 문장을 그대로 써놓고 이걸 여러 번 읽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 될 수 있으면 시험에 나오는 그 법조문 문장 그대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객관식 시험에는 아주 유리해요. 자, 그래서 여기 증한지, 감한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 이제 입체환지라는 게 나옵니다. 입체환지. 자, 입체환지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낡은 땅, 경계도 삐뚤삐뚤하고 개발도 안 돼 버려진 땅 같은 막 그래요. 이걸 갖다 네모 반듯하고요. 앞에 도로도 지나가고 깔끔하게 정리된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거든. 근데 바꿔줄 환지가 부족해. 왜? 도로도 막 뚫고 막 공공시설 막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환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플러스에 그리고 토지 공유 지분으로 대신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건축물의 일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지붕을 뜯어주거나 대문을 뜯어주는 줄 아나. 그게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101동 한 동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01동의 일부, 101호, 201호, 301호가 건축물의 일부. 그러면 201호를 준다. 아파트 한 채. 그러면 201호에 대지권이라는 게 있죠. 대지권 배우셨죠? 예. 그 대지권이 바로 토지 공유 지분이지.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입체한지인데 만약에 저기 종전 토지 위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종전 토지가 2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에 각각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요 입체 환지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입체하냐, 환지하냐. 서로 환지를 받으려고 막 싸움이 나요. 왜? 환지 면적이 적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게 뭐냐면 도시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싸움 날 때, 예.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 신청이란 말이 중요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입체 환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신청이 아니라 예전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였어요.
자의 동의였다고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예. 동의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바뀐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왜 바뀌었냐 그러면 예전에는 입체 환지가 별 인기가 없었거든. 그래서 저 환지가 부족하니까 제발 환지 대신에 아파트 한 채로 받아주세요. 설득해서 동의서를 받았어. 근데 요즘에는 입체 환지가요 아주 인기가 있어. 왜? 입체 환지는요 주택 청약 순위가 적용 안 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딱 있는데 내가 주택 청약 순위나 주택 청약 가점 있잖아요. 가점 가지고는 절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체 환지를 한대. 입체 환지는 주택 청약 순위와 상관없이 환지를 받는 거거든요.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서로 동의하겠다고 아우성을 쳐. 저 동의할게요. 막 그러면 앞으로 줄 서 그러는 거야.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 줄을 쓰세요. 이게 뭐야? 신청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라 신청으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 와 그러죠. 와인데 세상의 기출 문제에서 일부 또는이라고 틀리게 냈어요. 짜증나. 그렇죠? 예? 와는 엔드잖아. 엔드인데 또는 오화로 해가 냈는데 시험장에서 그게 안 보여. 글씨가. 연습을 해. 연습. 여러분들 다음 달부터 이제 오후에 우리 문제 기출 문제 풀이하잖아요. 기출 문제는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릴 거예요. 프린트물로. 왜냐 그러면 우리 공법의 기출 문제의 특징은요. 40문제 기출 문제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안 나올 기출 문제가 10문제가 돼. 두 번 다시. 왜? 합격자 수를 줄일 때 주로 어느 과목을 타켓으로 해요? 공법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볼 리가 없는 공법 기출 문제가 10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공법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하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 10문제에 쏟아.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문제 풀어 잘 안 풀리고 이상한 문제 있으면 이거 또 나오나 틀릴 텐데 해가지고 하루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그 10문제 다시 출제될 만한 문제들이 20에서 25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대충 보고 풀리거든. 그 다음에 잘 안 풀린다 싶고 이상하고 신기한 문제 10개 앞으로 20년 뒤에 두 번 다시 안 나올 문제 거기에 대부분 공부 시간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공법 기출 문제집을 쓰질 않고 제가 기출 문제 중에서 요 기출 문제를 내신 교수님은 아직 현역에 있어. 이 사람은 또 낼 거야. 이런 것만 제가 추려서 프린트물로 나눠드리면은 저는 일이 많고 힘들어. 가장 편한 거 기출 문제집 다 사오세요. 그리고 기출 풀이한 것은 전 너무 편해. 왜? 내가 프린트로 선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성적은 어느 쪽이 더 좋겠어요? 선생이 해서 엄선해서 프린트물 나눠줘. 그렇게 하면은 양은 절반으로 줄고 공부 시간도 엄청나게 주는데 성적은 좋아지고 선생은 얼굴이 노래져. 그죠? 기미가 끼고 눈꺼풀에 막 다크서클 막 내려오는 거죠. 왜? 매년 출제 경향이 바뀌잖아요. 거기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은 사람이란 그래요. 뭐 신기한 거 계속 하거든요. 예, 20년 내에 한 번도 안 나올 만한 것들. 본인은 그걸 판단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때 입체 한제 딱 정해져 있어. 예. 신청을 받아. 와, 엔드. 예? 두 개 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작을 때 종전 토지가 가치가 너무 작아. 땅 한 평이야. 이때는 입체 안 주고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공공시설 용지 등에 관한 조치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는데 공익사업 할 때 공공시설 용지 예를 들면 대표가 공원 부지 같은 거예요.
공원 같은데 환지 계획을 정할 때는요. 그 위치나 면적 등에 관한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공공시설, 뭐 공원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보건소다 합니다. 보건소. 자, 보건소가 기존에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산꼭대기에다 보건소를 만들어 놨지? 아, 평지에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한번 갔다 오면 더 아파. 예.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보건소가 산꼭대기 있다니까. 예. 특히 관절염 환자야. 보건소 갔다 오면 왜 더 아프지 이상하게. 무릎에 트라스트 하나 붙이고 올라가도 더 아파. 예. 근데 여기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한다네. 그럼 우리가 종전 위치하고 비슷한 땅을 줘야 되는데 종전 위치하고 비슷한 게 계속 산이잖아. 위치를 벗어나. 엉뚱한 대로. 원래는 비슷한 위치의 땅을 줘야 환지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종전의 위치를 벗어났으니까 위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이 있으면 좋을 만한 곳, 교통도 편하고 평지로 옮겨준 거예요. 면적, 종전 토지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게 원칙인데 내가 낡은 땅 100평 갖고 있었다. 환지 받으니까 50평밖에 못 받았어. 그 대신에 땅은 가치는 증가해. 앞에 도로도 잘 뚫리고 돌려받는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가치는 증가하는 게 환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봤더니 산꼭대기에 있던 보건소가 100평이었는데 제일 좋은 위치로 옮겨오고도 200평이 돼버렸어. 왜? 공공시설은 면적 기준도 적용하지 않아. 위치와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종전 토지가 종전에 공공시설이 있던 위치가 안 좋으면 좋은 위치로 가. 면적도 막 늘려줘 오히려.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치와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나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뜻이 뭐냐 그러면 요쪽에요. 요쪽에 아주 낡은 공원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낡은 공원이 있었는데 이쪽에 다른 신공원을 만든대요. 그럼 이제 이 낡은 공원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공원으로 안 쓰는 것을 용도 폐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할 거야? 이 땅을 잘라서 환지 받아야 될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 땅이 공원인데 저쪽에 다른 공원 만든대. 그럼 이 땅은 이제 공원 안 쓰잖아요. 공원 안 쓰는 것을 용도 폐지. 그럼 이걸 잘라서 환지해 줄 사람한테 환지 대상으로 하겠다. 뭐 어렵지 않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계속 읽으면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자, 이제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있어요. 자, 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서 환지 방식으로 100만 평의 땅을 조성했어요. 100만 평의 땅. 이 중에 한 70만 평을 개인한테 환지해 주는 땅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지정하자는 땅이 얼마야? 30만 평. 이것을 보류지라 그래. 개인한테 환지해 줄 땅으로 지정하자는 땅을 보류지. 그러면 이 30만 평 중에요. 한 10만 평을요. 채비지로 지정하는 거예요.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땅. 그 10만 평을 팔면 돈이 들어오죠. 이걸로 세멘, 모래, 철근 공사 비용에 충당을 하고 이제 남는 게 20만 평 남았죠. 이 20만 평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걸로 도로 뚫고 공원 설치하고 도서관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할 때 쓰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류지와 채비지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채비지가 지정이 되면 그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팔면 돈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서류상으로는요, 채비지의 현재 소유자가 있어. 홍길동이 현재 채비지의 소유자인데 이 채비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이 홍길동이 다른 사람한테 토지를 양도한 것처럼 돼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물으면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비지 충당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종전 토지 대신에 내가 환지 받았어. 서류상으로는 토지가 교환이 일어났네. 교환도 유상계약이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자기 땅 대신에 자기 땅 받았는데 양도세 내면 돼? 안 되죠. 그래서 환지 처분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지. 공법 선생이 가르치고 세법에서 그냥 넘어가. 공법은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학생들이 민법에 적응되기 전에는 민법까지 가르치면서 넘어가야 돼, 진도. 예. 자, 그래서 요거 이해되시죠? 이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채비지는요. 원래 채비지는요. 작은 면적을 여기저기 나눠서 지정해. 100평, 200평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채비지를 갖다가 지정하지 않아. 왜? 채비지를 한 군데 모아주면은요. 그 도시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땅들이 단체 행동을 하거든. 예. 땅이 단체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면적에 흩어서 주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공동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을 때는 채비지를 갖다가 한 군데 모아줘야지만 공동주택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부터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여기에 나오는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외. 자,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은 우리 요약집에는 나오지 않죠. 우리 5월 달에 이제 문제 풀 때 제가 추가 자료로 드릴 건데 이 토지 부담률은요.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나와. 시행규칙. 아니 어떻게 중개사 시험에 시행규칙까지 내냐 그러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규칙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게 이 토지 부담률이다. 시행규칙. 그래서 합격자 수를 줄일 때는 시행규칙에 내면 다 틀리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맞죠. 이게 6년 정도 주기로 보통 한 번씩 나오거든요. 빠를 때는 5년, 일단 6년 정도. 예.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토지 부담률 우리 한번 볼게요. 내가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 받은 땅이 60평이야. 몇 평을 부담했어? 40평. 토지 부담률 40%가 돼. 내가 돌려받지 않고 전체 내 종전 토지 면적에서 내가 돌려받지 못한 땅의 면적이 토지 부담률이라고요. 예, 그 개념을 아시면 돼.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은요.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왜? 내가 100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 50평은 돌려받아야겠지. 사람의 마음이 내가 45평 돌려받잖아요. 토지 부담률 55%야. 느낌이 절반도 못 돌려받았네. 분개하거든. 그래서 50% 초과 못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해당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60%까지. 그러면 내가 100평 갖고 있다가 40평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 있고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은요.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100평 중에 30평만 돌려받을 수도 있어. 예.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은. 근데 3분의 2 동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야. 왜? 100평 낡은 땅보다 30평이 훨씬 더 비싸.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요거는 시험 지문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미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산식 있잖아요. 요 계산식은 지금 안 봐. 언제? 다음 달에 제가 요걸 정리해서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된 다음에 요 계산식을 보시면 이번 달은 안 가르칠게요. 선생이 안 가르칠 걸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 왜? 자기 마음 같아서는 다 가르치고 싶거든. 예, 그렇지만 학생들의 그 진도와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가르칠게요. 자, 이제 조성 토지 가격 평가가 나오죠. 자, 요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 개발 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자, 토지 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라는 말이 중요해.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해야 된다. 시험 문제. 평가를 먼저 하나 심의를 먼저 하나. 평가를 먼저 해 심의를 먼저 해. 그에 앞서라 그랬죠. 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를 나중에 해. 이게 시험에 네 번인가 5번 나왔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왜? 도시개발법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이야. 자기와 관련되는 유일한 문제가 하나 있어. 계속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계획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환지 계획 인가라 그래요. 환지 계획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 인가. 예. 자, 환지 계획은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인가 안 받아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인가 안 받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했을 때는 인가권자가 시험 문제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권자다. 그러면은 절대 틀린 지문으로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라 그러면 안 돼. 지정권자가 아니야.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환지 계획 작성했을 때는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틀리게 나오거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쟤네들이 인가권자인데 행정청인 시행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못 받잖아. 그 인가 안 받는다고. 그냥 작성만 하면 돼요. 예. 인가 받은 내용 변경. 그리고 공법에서는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다시 인가 받는데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 안 받고 해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 변경이 나오죠, 그렇죠? 예, 경미한 사항 변경이 나옵니다. 예. 그럼 이 경미한 사항 변경은 제가 요약집에는 적어놓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칠판에는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환지 계획에 대한 정미한 사항 변경을 나는 공부를 해서 문제를 맞힐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나오면 그냥 제낄 것인가, 아니면 한번 들어둔 것을 만족할 것인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 그래서 경미한 사항 변경은 뭐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한 개만 찍어주세요 그러거든. 한 개 찍어줘. 이거 이거 하나 써놓을 수 있죠. 그렇죠? 예, 하나 써놓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지 분량을 줄여야 돼. 분량을.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 명세는 뭐라 그랬어요? 지번 그랬죠. 그러면 지번이 있는 토지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합필이 되면 지번이 하나로 바뀌어져서 변경되죠. 지번이요. 그렇죠? 또 분필. 지번이 1개였다가 이게 분필이 되면요. 몇 다시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지번이 바뀌었죠. 이때마다 인가 새로 받으라 그러면 합필이나 분필 못하네. 그렇잖아요. 예. 합필 분필 한 1000번 해야 되는데요. 인가 1000번 새로 받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요거 1번. 그렇죠? 1번.
근데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보세요. 2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 변경할 때, 그렇죠? 예. 다만 다른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환지 계획이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3번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 변경하는 거. 측량했더니 면적의 변화가 있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미하다.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 그래서 나 환지 안 받겠다는 사람 나올 때마다 인가 새로 받기 힘들잖아요. 청산금 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읽으면 알 수 있어. 근데 1번만 특별히 기억해 주면 나머지는요. 그냥 이해해서 맞출 수가 있다고요. 1번 하나 기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집에다 하나 써놓는 거야. 1번 하나를 딱 써놓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약집을 갖다가 한 300페이지. 야씨, 뭐 공법 그때 공법 기본서가 1000페이지였는데 요약집이 300. 너무 말도 안 되겠죠. 이런 거 다 넣어놓으면 한 400페이지 돼. 이건 요약집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 1번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장차 내가 환지를 받을 땅을 미리 지정받고 임시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 내가 환지를 갖다가 받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환지 방식의 최대 단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낡은 땅을 개발해가지고 새 땅으로 바꿔주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을 갖다가 바꿔줘도 저 환지 언제 주시는데요? 20년 후에. 그러면 저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20년 후에 주더라도 그 땅의 사용 수익권은 먼저 줄 수가 있어. 공사 끝나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임시로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쓰고 있다가 나중에 한 10몇 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이에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이제 짐을 싸서 갑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못하죠. 내가 이쪽에 종전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종전 토지를. 근데 이쪽의 땅을 이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종전 토지에 있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 짐을 싸 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사용 수익하는 거죠. 아직 소유권은 못 받았어. 그냥 사용 수익만 해. 그럼 이때 종전 토지 쓰면 돼? 안 되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언제까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그러면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으로 쓰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는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해. 그때는 소유권자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땅을 이 사람이 쓰고는 있어. 쓰고 있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으로 쓰는 거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는 소유권자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토지에 있다. 환지 예정지를 봤더니요. 누가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고 고물상 아저씨가 그 땅에다 고물을 야적해놨어요. 그러면 장애가 될 물건이 있죠. 요랬을 때는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치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용 수익의 정지 등 보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 종전의 소유자,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았어. 갑이라는 사람이. 일로 와. 근데 현재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자가 있어. 을이 현재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을은요. 갑이 이삿짐 싸들고 일로 왔을 때 을은 이걸 방해하지 못해요. 예, 자기가 소유권자지만 자기 땅을 현재 이 사람이 환지형 지정받아 왔거든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 을은 다른 땅을 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기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자,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있는 종전의 소유자 을 밑에 있는 임차권자 등은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이제 예, 다른 데로 가야 돼.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다. 자, 채비지는요. 자, 이 채비지 예외.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채비지는 팔아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땅이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팔리면은 비용이 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채비지로 지정해. 환지형제 채비지래. 그러면 이 땅은 채비지라는 것은요. 어차피 팔 땅인데 이걸 사용 수익을 하게 해서 임대료 받을 수도 있지만 처분도 할 수 있죠.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채비지는. 자, 이제 환지 처분이 나오는 여기선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